안녕하십니까, 강영환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참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저는 계속 먹다가 책 보다가 유튜브로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딱 연휴가 지났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만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강의네요. 우리 국정과제 한번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면 강의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전제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발을 뒤져보죠. 제가 몇 가지 이제 저의 전제라고 하면서 문제는 실체보다는 인식의 바운더리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이해되고 싸우고 이런 경향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했죠. 부자들에게 교통범칙금을 더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대통령,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있었는데 과연 누구일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참 우리 정부는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소통이 참 안 된다라고 자아 비판을 했던 그런 또 참모가 있었고 어떤 정부였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하고는 다른 정부가 그런 정책과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딱 그 이미지가 고착화돼서 이렇게 딱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 하면 윤석열 정부 하면 딱 뭐다 라는 그런 고착화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실체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실체가 안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로서 그 정부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선 그걸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인식의 법칙이라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영역에서도 행정의 영역에서도 국정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마케팅은 인식을 다뤄가는 과정이고 국민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인식이 실체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실체, 팩트보다도 더 요즘은 인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다. 5년 단임 위에 대통령제 국가고 그래서 국정관리에서 이 대통령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대통령 빼고 행정은 먹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또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고 모든 걸 대통령이 경제부터 안전사고 모든 거 국방 모든 거 다 관여해요. 그건 다 모든 게 대통령 책임 뭐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빼면 할 말이 없는 국정원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빼면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무언가 평가도 하면서 가야 된다. 국정관리에서 대통령 빼면 없기 때문에 그 공과 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조금 좀 비유상하는 그런 또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양해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관련된 가장 유명한 학자가 이런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레거시라는 거죠. 레거시, 유산. 그 대통령, 그 리더는 무엇을 남겼느냐. 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그 보스는 우리 조직원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이 레거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레거시는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레거시를 펼쳐가는 그런 과정,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 퍼포먼스에서 공도 있고 사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뭐 그래야지 국정관리 쭉 그거에 할 얘기가 있지. 이것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대통령 나 대통령 싫기 때문에 야이 사람 싫어 이렇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미워 보여. 나 저 사람 좋아. 저 대통령 좋아. 그러면 아무저기 하더라도 안 좋은 것들 하더라도 다 이뻐 보여. 그리고 그 이쁜 걸 미운 거를 안 보려고 하죠. 인정을 안 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으로서 행정으로 다룰 때는 항상 이거에 대한 공과 객관적인 눈 그리고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건국 대통령 논란도 있지만은 처음 대통령은 맞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를 일으켰고 전두환 대통령 7년제 단임이었죠. 그 다음에 노태우 총국 투표에서 됐고 김영삼 새로운 처음 문민정부 수립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서민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경제에 관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죠. 그런 속에서 그래도 평가받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논쟁, 다툼의 거리가 있고 공격받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걸러보면서 정책이라는 영역에서 국정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이런 거는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깰 거 깨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초기 대통령 될 때는 다 국민적 나름대로 감성적이 됐든 이성적이 됐든 그 지지를 갖고서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MT가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 거였죠. 김영삼 대통령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가 한의 투표도 있었어요. 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급작스럽게 이 자유민주주의 길을 걸으면서 산업화에 기르면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눌려 있었고 이런 게 터졌죠. 80년대 중반 이후 터졌죠. 이런 것들 속에서 그 한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풀었던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한을 풀었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대통령 민주주의의 한을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민정부가 나왔고 김영삼 대통령 호남의 한, 지역의 한 물론 그 좁히만 볼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 좌우 논리 속에서의 그 이념의 한 풀었다. 참여정부가 만들어졌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이 경제 여러 가지 것들 경제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속에서의 경제의 한 실현정부. 그 이후에 쭉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한 속에서 대통령이 프로를 뽑고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많은 이 이념의 차이, 진영의 강화 이러면서 자꾸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존경하고 싶은 그쪽만 바라보고 왔다. 나머지는 나 싫어, 미워,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정책으로서 무언가를 다루기가 쉬운 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 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 정신에 따라서 나왔던 공과들이 있어요. 근데 공과들은 진영 논리와 감성의 결합으로 이게 이제 점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YS 때는 좀 I like you 뭐 그냥 편안하잖아요, 이 양반. DJ I respect you 선생님이잖아요. 존경하고 정말 민주주의 투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난 I love you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고 싶고 MB 당시에 경제적으로 필요했어요. I need you. 저는 이런 국민적인 시대 정신을 갖고 대통령이 됐었다. 그리고 한쪽이 좀 더 이성적이었다면 그 다음 정권은 감성적이고 그런 어떤 교차의 흐름을 가지고서 이 레가시를 남기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최근 얼마간, 최근 10여 년간은 정말 좀 너무 갈라지면서 이런 이성적, 감성적 뭐 이런 뭐 레거시라든가 등등을 서로가 서로 간에 무시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 쭉 보면서 저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빼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 국정 관리, 그런 행정 이런 거 아니겠나.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 판단 또는 지금 갖고 있는 기존 관념, 기성관념 이런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열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해야지 좀 더 즐거운 강의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이 많은 것들이 갈라져 있다. 언어도 사실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딱 잘못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쪽이네, 이 사람은 이쪽이네 이런 거. 원래 저 사람은 저쪽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언어에도 다 이게 언어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규범주의적인 언어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담아요. 응?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게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말 요즘 세대에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기술주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왜? 쇼츠 같은 거 보세요. 15초 내에 그걸로 통하는 사회예요. 아주 짧은 센텐스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규범 없지만 딱 그걸로 저는 이게 지금은 이리로 돌아가고 있다. 기술주의로. 근데 지금 많은 세대에 아마 30대 후반부터 60대 쭉 넘어가면서 다 이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을 쫙 갈라야지. 그러니까 30대 40대는 공감 중심으로 언어가 완성되고 여기는 뭐 사실 중심으로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우리나라 너무 갈려져 있고 팽배해 있고 이게 정책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런 게 많이 숨어져 있는데 언어 하나하나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강의 이 강의 동안에는 좀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정책에 의해서 갈등, 진영 논리 강화 이런 속에서 언어에 담는 것들이 너무 좀 이렇게 딱 정형화되는 규범화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새롭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식이라는 문제 그리고 대통령제에 하에서 대통령 때문에 할 말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오늘 한 강의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와 정책과 홍보의 삼위일체를 얘기했었죠. 이거를 가장 부럽도록 잘했던 사람이 우리 탁현민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저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정무,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져서 하나로 녹여서 끌어가는 거 이게 국정관리 세미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탕하에 다음 시간에서 강의할 거를 조금 맛배기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 우리의 정책도 저는 어떤 정책들이 어떤 이슈, 계기점, 어떤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무언가가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랬는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사건에 모든 국민들이 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잘 해결해서 더 나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딱 해결되고 끝. 해결조차도 잘 안 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싸워. 그러다 보면 이게 싸움 원래는 이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문제가 이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놀고 있어. 그러다 싸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 원래대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테러가 있었죠.
빈라덴, 세계 무역센터를 둔 미국 국방부 건물. 저는 그 당시 아마 종로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서 생맥주를 먹고 있었을 거예요. 생맥주.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마크로젠이라는 그 마크로젠이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후배들하고 생맥주를 먹다가 딱 이게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거? 딱. 그래서 야, 이거 뭐냐 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쭉 그래서 9.12 테러가 발생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 항공기에 타 있던 266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국방부 청사 사망 또는 실종자가 120명.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에 있었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2,500에서 3,000명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사고였어요. 이 사고가 터지자마자 미국은 정말 침울했어요. 정말 조용하고, 그리고 사태를 잘 수습하려고 노력. 근데 그때 이들의 미국에서의 스피릿은 미국 현대사는 2011년 9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라는 그런 다짐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언 퓨어스, 그 당시 이제 엘고 전 부통령 안보 담당 부장관이 2001년 9월 11일이 기원전 BC와 AC를 가르는 것만큼의 역사적 기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콜린 파월 공장관이 9.11을 계기로 냉전도 끝나고 포스트 냉전도 끝났다. 앞으로의 세계를 포스트 냉전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길을 옮기죠. 그만큼 미국에 서서의 9월 11일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고였지만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전향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달라졌어요. 미국이 이렇게 미국 국토안전부가 설립됩니다. 15개 부처로 2003년 3월 1일에 미국의 대테러 업무 담당 기관 워싱턴에 설립합니다. 직원 수 18만 명, 연간 예산 370억 달러. 그래서 국토안전부, 안전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그리고 그걸 정부 기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9.11 이후에 하나가 됐어요. 미국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애국심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테러를 당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방직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테러 장소에서 343명의 소방대원이 사망했거든요. 여기에는 뉴욕 소방국장 즉 최고위 간부 17명, 서장급 간부가 23명이 포함됩니다. 이런 막중한 사고에서 이거를 정말 국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어요. 조금 다른 성격의 사고였지만 2014년 4월 16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국내선 여객선이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입니다. 2017년 4월 11일 해수부는 5일 지나서
오후 3시 58분 세월의 선체 인양 완료를 공식 발표합니다. 그 당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성원 30명 등 476명 중에 29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2000년 9월 11일 그때처럼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라는 말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시민도 대통령도 정치권도 공무원도 정말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실행을 하는 척 했죠. 과연 그런데 앞서 미국의 안전처럼 대한민국도 달라집니다. 조직도 정책도 사람도 그리고 그 이후의 공무원들도 과연 저는 이렇게 달라지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다르게 가야 되는 것, 그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평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지금 현재 20년 10년 지났죠.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과연 우리나라의 안전정책, 안전조직, 그거에 대한 정치인들의 마인드, 사람들의 생각, 과연 달라졌는가? 미국처럼. 저는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한 학기 동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과연 발전적인 방향이 뭔가. 그래서 저는 정부와 정책과 홍보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